안녕.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오늘 팩폭기는 그림을 올려준 친구들 거를 보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볼게요. 먼저 번에 그 데킬라님이 올리신 거는 음, 워낙 그림을 잘 그리는 필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림을 뭐 하나하나 봐주기에는 이제 연습을 한 것들이라서 예, 설명을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이제 정말 그림을 좀 그린 것들이 있으면 그때 좀 봐주기로 하고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자, 지연님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은님도 오고, 네, 지연님은 일러스트하고 드로잉을 같이 올렸어요. 오래간만에 올린 것 같죠? 예전에도 한번 그 인물 일러스트를 좀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려서 올린 것에 대해서 이제 빛과 그림자를 좀 설명을 하면서 봐줬던 것 같아요. 풍경도 마찬가지고 원래 또 전부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좀 더 브라이트를 좀 더 강하게 좀 살려서 그림자를 좀 누르고 라이팅을 좀 살려낸 정도 그 정도로 먼저 번에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장면은 어디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사진 배경처럼 기억이 나죠. 정확하게 작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의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는 이런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아직 건널목 이런 게 있나요? 그 바닷가 옆에?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배경과 실제의 배경과의 싱크로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에서 좀 본 기억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배경을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맨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배경인데,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최대한도로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뭐 따로 있나요? 지연님? 원래 배경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도 그냥 고른 거군요. 분명히 일본 애니메이션 배경에 나왔던 장면 같아서. 아, 근데 먼저 번에는 배경과 인물만 봤는데 오늘 드로잉을 또 보니까 상당한 그 드로잉 능력이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해부학 공부가 완전히 된 건 아닌데 해부학을 떠나서 그 느낌을 좀 잘 살려서 그리는 시지각 능력이 좀 뛰어난 거죠. 대상을 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 작법 자체는 뭐 올바른 방법 같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대상을 표현하기에는 이렇게 프리드로잉을 하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게 디지털 드로잉이라 뭐 밑에다가 뭐 레이어를 하나 깔고 뭐 초보를 먼저 그린 다음에 따냈다고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그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라면 상당한 시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물도 난 배경만 좀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먼저 번에 지적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 밝고 어두운 콘트라스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보이는 대로 막 그리다 보니까 언뜻 봐도 마치 그냥 완 레이어로 그린 듯한 하나의 레이어로 막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레이어를 다 촘촘히 띄지 않고 지금은 이 데이터를 그냥 합쳐져 있는 레이어로 그냥 보내줘가지고
다 JPG로. 만약에 배경을 좀 더 피드백을 자세히 받고 싶다고 하면 그리는 과정까지, 그렇다면 이제 PSD로 레이어가 좀 살아있는 걸로 보내주면 작업 과정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좀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학생들이 주로 배경을 그리는, 또 인물 이제 일러스트,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리는 거나 이렇게 대부분 보면 그죠, 완레이어로 그린 거죠. 예, 다 이렇게 완레이어로 그려요, 학생들이. 그 가장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레이어를 적어도 수십 개가 생겨요. 별것도 아닌 작은 거 하나하나, 요 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레이어가 돼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그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배경이다, 내가 이제 일단 올려놨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잠깐 먼저 해볼게요. 보통 프로들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따 샘플도 좀 보여주겠지만, 일단 이거를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기본적으로는 원경, 중경, 근경을 나누죠. 그죠? 그래서 제일 밑에 레이어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원경이에요. 그래서 원경은 저 바다에 있는 그쪽이겠죠.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따서 그리진 않고요. 겹쳐져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가 그 땅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제 수평선인데, 그래서 맨 밑에 깔려야 되니까 좀 더 넉넉하게 한 이쯤을 이렇게 그려요, 배경을. 뭐 정 귀찮으면 뭐 여기도 이렇게, 여기를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로 그리죠. 왜냐하면 여기 또 창 사이에도 바다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나가면서. 그래서 굳이 귀찮다면 요 정도까지는 겹쳐서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를 이제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원경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중경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경을 나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요 바닥에 있는 요 배경들일 거예요, 그죠? 요 배경을 먼저 여기 깔아야죠. 바닥, 그죠? 뭐 바닥도 귀찮다면 여기 요 정도는 또 안 보일 거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요 이 바닥을 또 깔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중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경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그 레이어 명으로 따진다고 하면, 일본식으로 따지면, 일본식은 그냥 뿍1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따지면, 요 맨 아래에 있는 건 그냥 BG고요. 일본식으로는 요걸 그냥 BG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레이어들을 형식으로 본다면 그냥 뿍 1, 2, 3, 4, 5, 6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레이어를 설명을 먼저 하고 할까요? 나온 김에 그냥 여기다가 겹쳐서 그냥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식은 맨 밑에 BG가 있고요. 그 위에 뿍 1, 뿍 2, 뿍 3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올려요. 근데 이제 미국식은 또 용어가 좀 달라요. 미국식으로 한다고 하면, 미국 방식으로 따진다면 맨 밑에는 이제 BG는 똑같고요. BG는 똑같고, 그 위에 이제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제 언더레이라고 해요. UL이라고 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캐릭터가 이제 있다란 전제 하에서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이제 레이어가 만약 A셀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위에 또 B셀이 있고요. 그 위에 뭔가 또 다른 것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언더레이는 그 캐릭터의 아래쪽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캐릭터의 또 다른 캐릭터의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오버레이라고 해서 OL이라고 써요. 그러면 캐릭터와 캐릭터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A와 B 사이에 있는 거, 그거는 이제 OL 슬러시 언더레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A 셀에 비하면 오버레이가 되지만 B 셀에 비하면 언더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 슬러시를 붙여가지고 오버레이 슬러시 언더레이 이렇게 써요. 약간 좀 복잡할 것 같지만 이게 레이어가 이제 워낙 많이 이제 만드니까 미국 방식은 레이어가 무지에 많아요. 일본 방식은 뭐 배경을 그릴 때는 레이어가 많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걸 다 합쳐가지고 거의 정말 완 레이어에 가까울 정도로 만들어서 그냥 배경 위에 캐릭터를 얹는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미국 방식은 돈이 들더라도 잘 만드는 쪽으로 가고요. 일본 방식은 잘 만들더라도 하기가 최대한도로 돈을 안 주는 쪽으로 작업들을 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원경이 일단은 이제 그 가장 멀리 있는 요게 이제 BG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이 중경은 이제 그 그라운드 땅인데 미국식으로 따지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들, 그러니까 기차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맨 밑에 지금 움직이는 걸로 따진다면 사실은 이 파도도 사실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파도도 애니메이션이 되거나 하죠.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움직이는 걸 하나하나 따지다면 무지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뭐 예를 들면 또 뭐 여기 바다니까 뭐 갈매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새가 그것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따진다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A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도가 움직이니까 B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움직이니까 기차가 이제 C셀이 될 거고요. 나머지 사람도 뭐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이 자동차하고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그래도 움직였던 이 전신이라든지 다음 신에 움직일 수 있는 소스들이기 때문에 느낌이 달라서 느낌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것도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 D셀이라고 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물 E셀이라고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연출상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오히려 뭐 힘들게 이렇게 뭐 자전거를 타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 뭐 사람이 있다거나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힘들게 만약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레이어도 이제 F 레이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인물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레이어를 만들어요.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라이팅도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어딘가가 또 반짝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기차가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 뭐 반짝하고 뭐 약간 느낌을 좀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레이어를 또 띄워줘야 돼요. 만약에 저희 반짝거린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레이어가 그냥 액면가대로 그대로 있지 않고요. 거기에 또 뭐가 또 포함이 돼야 되냐면 지금 이게 그림자가 다 있어요. 그림자가. 그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의 이 그림자는 또 오퍼시티를, 그러니까 투명도를 줘야 돼요. 더블 익스포즈라고 해서 섀도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C셀의 이 아래 C셀에 섀도우가 있어야 되고요. 이 D셀에도 섀도우가 있어야 되고,
요 2셀에도 섀도우가 있어야 돼요. 뭐 다 붙여서 그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기도 또 있다고 하면 F에 섀도우가 또 있어야 되고요. 배경 자체에도 원래 그냥 색깔을 칠해놓은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차가 지나가면서 또 여기에 그림자가 겹쳐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효과가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레이어의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아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한 장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가지 않고 그냥 한 장의 일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리다 보니 그냥 쉽게 그냥 그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일러스트를 했다고 해도 한 장에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걸 그렸다고 해도 결국은 효과를 낸다거나 필터링을 한다거나 그림자의 투명도를 준다거나 뭘 할 때도 결국은 그 정도는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아닌 정도의 정도지만 몇 개는 띄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렇게 띄어본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원경을 일단 띄어야 된다. 그 멀리 있는 원경을 띄어서 비지로 놓던 어쨌든 해서 놓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파도도 그냥 한 장으로 그릴 수 있겠죠. 뭐 새가 날아가도 뭐 한 장으로 그릴 수 있을 거고 파도도 한 장으로 그린다 그랬을 때 그래도 어쨌든 원경에 대한 필터링도 좀 해야 되고 색채도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경은 일단 하나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경에 이제 바닥에 이 그라운드도 하나를 띄어서 놓고 그래야 이제 이 기차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차도 마음대로 이렇게 그렸다가 뭐 크기를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한다거나 아니면 색깔을 뭐 좀 바꾼다거나 기차만의 뭐 필터링을 넣는다거나 하려면 레이어를 좀 띄어야 돼요. 안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다 완레이어로 그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뭘 하나 고치려면 전부 다 다시 지우고 그려야 된다거나 다 붙어 있으니까 그죠? 옆에 안 그려도 되는 거 영향이 잘 그려진 것조차도 영향력이 가게 돼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트럭에다가도 뭐 여기 그 뭐 반사되는 거 여기 기차 여기 유리창에도 반사되는 거 이런 효과도 좀 넣고 뭐 하려면 어쨌든 레이어가 또 그 효과 레이어가 또 따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A의 하이라이트 레이어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 B셀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분명히 무언가 영향을 받거나 디테일하게 정말 멋지게 뭔가 효과를 주고자 한다고 하면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투명한 것들은 오퍼시티를 줘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B의 하이라이트라든지 그런 효과를 좀 넣을 수 있도록 레이어를 하나 따로 띄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는 무조건 다 띄어야 돼요. 이게 일러스트일지라도 왜냐하면 손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림자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섀도우는 하나로 다 붙여서 그릴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띄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도 예를 들어서 색깔을 좀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옷에 뭐 텍스처를 준다거나 그럼 좀 띄워서 그리는 것이 안전해요. 인물을 하나 고치려면 배경도 막 다 고쳐 그려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더 어렵고 안 좋다 그 얘기예요. 지금 레이어를 띄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붙여놓고 그린 것을 그냥 뭐 자기 혼자서 그냥 낙서하고 끝낼 거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일러스트를 하든 애니메이션을 하든 뭐 웹툰을 하든 그 회사 차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클라이언트가 고쳐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트럭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고쳐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기차나 바닥같이 다 같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트럭의 뭐 모양을 뭐 약간 더 측면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다 뭘 넣어주세요. 달아주세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주변에 그린 것까지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물도 여자로 바꿔주세요. 뭐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배경을 다 지워야 돼. 다시 고쳐야 돼. 그래서 레이어를 붙여서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안 좋고요. 좋은 작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원경과 중경과 근경은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 가까이 있는 이거는 위에다 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근경이라고 해서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면 편하죠. 왜냐하면 기차를 그리더라도 기차의 색깔을 그냥 편하게 막 칠을 하고 근경을 갖다 위에다 얹으면 깨끗해지니까. 이 위에를 깨끗하게 이렇게 얹으면 깨끗해지니까. 그죠? 굳이 이거를 그릴 때부터 막 신경 써가면서 막 여기다가 마감을 막 해가면서 그렇게 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색깔을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색깔을 칠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도 티가 나요. 붓질을 한 티도 나고 막 달라붙기도 하고 공간감이 안 생기고 공간감을 내려도 낼 방법이 없어요. 다 붙어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경, 중경, 근경을 띄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소스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 정도는 나눠야 그래야 색깔을 바꾸거나 필터를 그 사이에다 더 끼거나 그럴 수 있죠. 안 그러면 다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도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일러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똑같죠. 일러나 뭐 애니나 웹툰 배경도 그죠? 같은 개념이라서 기본적으로 수십 개를 띄고요. 일러스트가 좀 덜 띄는 편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니메이션 정도 되면 막 수십 개의 레이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하. 이해는 하셨나요? 완레이어로 그리면 왜 안 좋은지 업체에서 만약에 수정해달라고 하면 전혀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퀄리티를 낼 수 없고 여러 가지 효과나 텍스처를 줄 수 없고 그래서 완레이어로 그리는 것은 낙서하겠다라는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근데 학생들이 가끔 그린 거를 레이어를 받아보면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나눴군 하고 아주 기쁘게 파일을 열었는데 하나하나 눌러서 보니까 이렇게 구성 요소들은 다 붙여놓고 클리핑을 해가지고 색감을 바꾸는 것만 레이어를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짜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구성 요소들은 다 하나로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색감만을 일부 바꾸기 위해서 필터링만 위에다가 막 여러 개를 막 한 대여섯 개를 막 이렇게 올려서 붙이면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그럼 기차 색깔을 바꿔주세요. 뭐 아니면 트럭 크기를 바꿔주세요. 사람을 여자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 필터링 한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버리고 다 다시 해야 돼요. 그건 레이어를 나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뻘짓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각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클리핑을 하더라도 트럭은 트럭 나름대로 기차는 기차 나름대로 따로따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성 요소는 싹 다 붙여놓고 필터링만 너무 그냥 테크닉 위주로 그냥 그 마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몇 개 유튜브 영상도 봤어요. 정말 그 몇몇 유튜버들께서 그렇게 작업들을 하시더라고. 이상한 잔지주만 부리는 것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나비 같은 거 눌러서 한쪽만 그리면 양쪽 두 개를 똑같이 대칭으로 그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클리핑을 해가지고 색깔만 살짝 바꿀 수 있어요. 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 그 잡아가지고 늘리면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형태가 잘 안 맞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 듬성 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유 변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막 밀었다 당겼다 그것도 얼굴을 막 밀었다 당겼다 해가면서 눈대중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 나중에 컴퓨터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픽셀 유동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컴퓨터가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툴이 없으면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거. 그리고 정작 대생력이나 이런 걸 늘리지 않고 기술력만 가지고 커버를 하면 그냥 부분을 이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전체 조형적인 화면을 정말로 잘 멋지게 아니면 좀 조형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툴 위주의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또 재밌어서 그런 건지 자꾸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배우더라고요.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조형적으로 화면 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장센에 대한 또 조형에 대한 전체 색채에 대한 뭐 무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말 밀도 있는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맨 디지털 툴만 자꾸 잔재주 부리는 것만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자꾸 그 유튜버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그런 좀 안 좋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게 그려 대학을 와서 가르치려면 다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열심히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완레이어로 그리고 있는 거죠. 레이어를 띄어서 그리는 것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대학 오기 전에 학원 다녔을 때 뭘 배우죠? 나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때는 뭘 가르치죠? 다 그때 입시미술 할 때도 완레이어로 다 그리나요? 예. 뭐 종이에다 그릴 때야 당연히 하나로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디지털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걸 보여주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들어갔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ZX라고 내가 14년도에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맨 밑바닥부터 보여줄게요. 요 그룹 1번의 레이어를 쭉 보면 이 바닥 하나를 만드는데도 여러 개의 밑에에 큰 색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텍스처를 얹고 라이팅을 얹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히 그게 잘 보이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죠? 비교해보면, 정작 여기, 요 테이블 사이에 있는 요 조금의 공간, 요것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우. 정말 쓸데없는 뻘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저쪽에서 준 보내온 레퍼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보이는 바닥면을 그리는데도 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겹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리 있는 벽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요 뒤에 있는 벽면을 만드는 건데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이어들을 배경면 하나하나를 다 나누어서 작업을 해요. 그래야 요 색감이라든지 명도, 채도를 바꿔서 할 수 있고요. 요 바깥에 비치는 이 유리 하나만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게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나를 만들기 전에 여기에도 서너 개 이상의 레이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원경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그다음에 하늘, 반사가 된 라이팅,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4개 정도의 이상이 있었던 거를 최종본을 만들면서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레이어도 사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합쳐놓은 거예요. 작업할 때는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적어도 2~3배 이상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바깥에 창밖에 있는 타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벽을 먼저 만들고 거기다 타일을 얹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창밖에 있는 벽면을 만들고 거기다가 타일을 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틀을 얹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벽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커튼을 다른 거예요. 이게 놀랍죠? 요거 하나 정말 그 아까 완성된 그림으로 보자면 요 부분이에요. 그냥 여기 창 밖에 있는 커튼까지 요 면을 하나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다 배경을 바깥에 있는 배경을 먼저 만들고 타일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창틀을 만들고 유리창을 만들고 거기다가 앞에 틀 만들고 커튼을 달고 이렇게 한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냥 쓱 그릴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이어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소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소품도 그냥 하나로 그려진 게 아니고 이 소품도 전부 다 하나씩 띄어서 사실은 이제 섀도우 먼저 깔고요. 그 다음에 액자가 있는데 이 액자도 지금 하나로 붙여 있어서 그렇지 이 액자를 만들 때도 이미 레이어가 서너 개 이상 있었어요. 그래야 더 편해요. 근데 그 띄어서 작업하고 붙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 화분도 지금 하나로 붙여 있지만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이 소스들이 적어도 한 5-6개로 떨어져서 그걸 합쳐서 리터칭을 해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요 화분도 만들고 라이팅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도 한 5-6개의 레이어가 있었던 걸 합친 거고요. 쇼파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로 붙어 있지만 밝은 면 어두운 면에 또 라이팅 넣고 뭐하고 해서 몇 개의 레이어가 있었던 거를 이제 합친 거예요. 이 벽난로도 마찬가지죠. 요 병을 그릴 때도 따로따로 있었을 거고요. 벽면 하나 그리는 것조차도 아마 색감 조정하기 위해서 몇 개로 더 나뉘어져 있었을 테고 그 위에다가 그림자를 올린 거예요. 그냥 색을 칠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원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 레이어를 하나 바닥 깔고 벽면 깔고 위에 소품 넣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 있는 벽면과 소품과 왼쪽에 또 창밖 네 하나 똑같아요. 창밖에 있었던 것도 네 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체를 세우고 벽을 꺾어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창밖에 있는 도시 놓고 틀 만들고 또 타일 놓고 아까 거하고 똑같죠. 사이즈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틀 만들어서 유리창을 또 얹고요. 그리고 커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테이블이 또 있어서 테이블에 섀도우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일부 조금 보이는 거지만 이 섀도우를 넣어야 이 투명도가 있어야 밑에 깔은 이 양탄자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오퍼시티를 줘야만. 그래서 그거를 붙여서 손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이팅을 하는 것도 이제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촛대를 먼저 그렸는데 이 촛대도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다가 요 라이팅도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레이어가 적어도 2-3개 이상 겹쳐져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제 형태를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라이팅이 하나가 생긴 거고 그 라이팅을 복사를 해서 놓은 건데
똑같이 안 놓고 약간의 무언가 느낌을 달리하려고 뒤집어서 놓거나 그런 정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이제 벽체를 더 가까이 있는 중경의 벽체를 또 이제 세웠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테이블을 빼고 소파만, 이것도 이제 옆에 뭐 짜투리를 있는 소파 정도인데 그렸네요. 네. 이 소파도 사실 몇 개로 떨어져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합쳐서 거기에다가 약간 라이팅을 좀 더 살려서 얹은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자면 테이블에 이제 측면 놓고요. 거기에 이제 텍스처가 들어가요. 그죠? 줄무늬 텍스처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면을 만들고 앞면에다가 또 텍스처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위판을 올리기 위해서 섀도우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판 놓고 위판에다가 또 그 텍스처를 얹고요. 거기다 이제 라이팅을 주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옆면, 윗면의 옆에 측면을 또 만들어서 놓고, 그렇게 마무리를, 약간의 또 필터링, 텍스처 넣고 한 거죠. 그러니까 면마다 색면이 있어야 되고, 텍스처가 있어야 되고, 그 샤도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테이블 하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레이어들이 존재했던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그림은 원래 그림의 이제 레이아웃은 아마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레이아웃을 보여주자면 이런 레이아웃에서 참고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카메라 워킹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물과 그 안에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하잖아요. 열심히 막 배경을 그렸는데 캐릭터가 다 덮고 있어. 열심히 그렸는데 배경이 안 보여요. 캐릭터가 다 가려져서. 그래도 그려요. 가려졌다고 해서 안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걸어 들어온다거나 카메라가 빠지면서 나머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필름을 보면 정말 거의 잠깐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간다거나 거의 뭐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경 아티스트들은 죽어라고 그리는 거죠. 안 보인다고 대충 그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서부터 원경,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소품, 그 다음에 중경, 그 다음에 근경에 있는 소품까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필드 가이드예요. 화면에 요 정도가 가려질 거다. 그래서 바깥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이제 안 보이도록 이렇게 가리죠. 그러니까 다 해놓고 나면 정말 허망하죠. 아까처럼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캐릭터가 다 가려버릴 건데, 그죠? 캐릭터가 가려지고 거의 없을 텐데 안 보이죠. 근데도 뭐 미친 듯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 배경 자체가 워낙 밀도가 높고요. 그런 작품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그렇게 하죠. 배경은 정말 멋있게 열심히 잘 그립니다. 근데 캐릭터가 움직이질 않고 연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배경, 이게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의 밀도를 높이는 거죠. 안 움직이니까 잘 그려야 돼요. 막 움직이면 좀 대충 그려도 전체적인 흐름, 연출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더 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이려면 이렇게 밀도를 못 내죠. 그래서 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왕 보여준 김에. 이런 배경인데 이 배경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하늘에 그라데이션을 먼저 놓고 별을 놨어요. 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별을 놓고요. 그 다음에 달에 라이팅을 넣고요. 그래서 이 달 하나를 만드는 조차도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뿍1 뿍을 이거 놓는데 이것도 지금 다 합쳐져서 그렇지 사실은 구름을 여러 개를 한 대여섯 개를 짜집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형태를 이렇게 휘어서 늘린 다음에 배열을 해서 놓은 거예요. 그냥 다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뿍2가 이제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다 합쳐놔서 이제 결과만 보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건물 뒤에 있는 나무 요거를 그리는데도 레이어가 몇 개가 있었어요. 나무도 다 덩어리감이 있게끔 그려야 되는 거죠. 그냥 그림자로 실루엣으로 보이는 멀리 있는 나무서부터 가까이 있는 것까지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더 가까이 있는 나무 만들고 더 가까이 있는 나무를 또 얹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나무만 해도 지금 여러 개의 거리에 따라서 레이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땅바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에 가 있고 이것도 이제 질감을 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레이어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이 레이어는 또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고 면을 다 만들고 그 면에 들어가는 이제 텍스처도 다 각각 있고요. 벽돌은 벽돌대로 만들어 가지고 매핑을 다 해야 되고 창은 창대로 다 복사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레이어가 다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걸 다 변형하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세팅을 이렇게 한 거라서 결국은 전부 다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합치고 그리고 합치고 해서 이 텍스처까지 다 위에다 얹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수십 개의 레이어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앞쪽에 이제 나뭇가지가 조금 건너온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가지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라이팅을 주고요. 그 위에 이제 앞쪽에 있는 나무를 또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어서 따로따로 작업을 또 했죠. 그래서 한쪽 먼저 이쪽을 먼저 보면 멀리 있는 것부터 세워서 그죠? 가까이 있는 거 이것도 여러 개의 나무 레이어를 합친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또 더 앞에 있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겹겹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심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벅 그리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내나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것도 이미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었을 거고요. 그걸 합쳐서 놓고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뿍3는 이렇게 이제 근경의 나무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 가까이 나무까지가 위에 들이운 거예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놨을 때는 야 이거 뭐 좀 쏴하잖아요, 그죠? 그냥 잘 그리긴 했는데 그냥 쏴한 느낌이 좀 드니까 전체적으로 그린 것에 대해서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텍스처를 더 얹어서, 그 다음에 전체 색감의 필터링을 넣고, 그 다음에 달에 대한 라이팅 넣고, 그 다음에 필드 가이드 잡아서. 근데 결국은 아까 열심히 작업한 것들이 안 보이는 것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뭐 배경 아티스트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당시에 그냥 나는 주로 이제 미국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애니메이터라서 배경을 그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일본 일과 미국 일을 작업하는 그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그 작업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관리하고 소스들을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작업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친구 감독한테 갔었던 건데, 어쨌든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즐겁지만 일이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퀄리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장난 삼아서 취미 삼아서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지만, 그 프로들은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한 거죠. 맨날 그 미소녀들 그리면서 장난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맨날. 뭐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좀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재능도 있고 충분히 잘하는 친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업 자체를 보면 너무 두서없이 하는 경우, 더 효율적이지 않고 안 좋은 방식들로 하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는 됐죠? 웬만하면 잘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보면 질려서 하기 싫어지거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기쁘죠. 이렇게 그릴 수만 있다면 배우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또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툴의 문제가 아니라 조형에 대한 문제예요. 형태나 원근이나 색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화면을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시지각 능력, 조형 감각 이런 건데, 그 느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러고 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다른 자료들도 보여줄게요. 보여주고 가르쳐줄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지연님도 보면 재능이 정말 뛰어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각도 좋고 분위기도 잘 내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레이어로 하는 것은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어들을 다 일단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라도 좀 띄워줘야 나중에 이제 이 사이에 이제 또 필터링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원경에도 효과가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원근을 더 내기 위해서, 공기원근법을 내기 위해서라도 필터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제 효과들이 들어가야만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 배경 BG도 그 BG와 BG의 그 삽입되어 있는 효과 이런 거를 넣어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둘넷 여섯 여덟 열 적어도 10개 이상의 레이어가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 레이어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 하고요. 더 복잡하게 가는 것은 나중에 따로 더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 봐줄 때도 또 그 설명도 해야죠. 뭐 한 번 했다고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자, 근데 내가 아까 잠깐 기다리면서 너무나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리듬감이 없고요. 원근감이 안 살고 좀 산뜻한 느낌이 좀 들지 않아서 먼저 번에 그림을 봐줬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그냥 섀도우만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너무 이제 맑은 날이니까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그림자 자체가 어둡다의 느낌이 아니라 밝은 곳이 살아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덧대서 한번 라이팅을 좀 넣어준다면 뭐 이런 윗부분에 이런데 이렇게 그럼 바로 금방 그림이 살죠. 그 다음에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빛을 받은 곳과 빛을 받지 않은 곳에 대한 차이를 줘야 리듬이 좀 살고요. 그림이 좀 살 거예요.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마 라이팅이 이렇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쪽도 무언가가 밝은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라이팅들이 조금씩은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좀 투명도가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콘트라스트가 좀 살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살려본다면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그릴게요. 그 디테일하게 다 그리려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도 설명하느라고 이미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치 그림을 한 장 봐주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략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닥에 그림자가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거나 방향이 좀 잘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걸 조금 지우자면 이거 무슨 그림자인지 이렇게까지 들여지나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뭔 그림자인지. 굳이 화면에서 살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굳이 넣으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빼고, 원래 그냥 그리는 것보다 수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쉽지 않아. 자, 대략은 이렇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리듬만 지금 잠깐 잡았어요. 어떻게 다른지 이제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림자와 라이팅만 잡은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 그래서 그리긴 그렸는데 흩어져 있는 느낌인 거죠. 덩어리로 본다거나 그 리듬이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라고 하는 리듬이 자연적으로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차가 있고 트럭이 있고 그죠? 여기 이 그 돌담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밝고 어둡고 이렇게 리듬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죠. 그죠?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또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또 밝은 면 여기 이쪽에 또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이런 식으로 리듬이 상하 좌우 어디로 봐도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부 다. 그래야 화면이 조화롭고 재미있거든요. 조형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약간 뭐 포인트를 뭐 준다거나 재치 있게 그런 게 필요해요. 그냥 넋 놓고 가면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빨간 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도 필터링을 좀 해서 다치 효과를 좀 준다거나 그래서 좀 빛이 좀 나게끔 아니 잘하려면 끝도 없어요. 잘하려면 정말 끝도 없고 그죠? 색깔을 그냥 칠하는 거하고 효과를 주고 그라데이션 블러를 준 거하고 또 다르죠. 작은 거 하나하나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거하고 어딘가 포인트를 살려서 지금은 이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면 안 되니까 중요하죠. 빨간 요거 하나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화면에 생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그릴 필요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특히 뭐 이제 이 앞에 이제 그 철길인데 난 이거 어떻게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철길 막힌 건지 뭐 여기를 뚫고 지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 집중되어 있는 이 인물한테도 또 이제 포인트가 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남자 인물이 지금 아직 살지 않아서 뭐 굳이 이 인물도 조금 더 포인트를 좀 살린다고 하면 그림자를 좀 더 잡아서 이렇게 넣고 하면 이제 그 명도 대비 때문에 좀 더 잘 드러나 보이기는 하겠지만 색깔이 너무 드러나지 않아요. 바닥색하고 너무 좀 비슷해서 그래서 뭐 옷 색깔을 좀 뭔가 좀 다르게 한다거나 뭐 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이 남자 자체가 주제가 아니고 그냥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트럭 하나 사람 하나를 그린다기보다 나라면 뭐 좀 다른 인물들도 좀 더 그리면 아마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좀 그냥 군중 속에 그냥 묻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 이 남자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기자기하게 아까도 뭐 이 앞을 또 뭐 지나가는 뭐 누가 있다거나 그죠? 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풍경을 보여주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죠.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남자 기차가 지나가는 건널목에 남자가 서 있다 이런 느낌인데 여러 명이 있으면 그냥 건널목 풍경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다 보니 풍경을 보여줄 것이냐 어떤 인물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주제도 이제 주제에 따라서 많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건 이제 연출상 그렇다라는 거고 어쨌거나 배경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진을 보고 묘사하고 이제 카피를 하다 보면 정작 자기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단순히 테크닉이나 예쁘게 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방식으로 프로들처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려서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관객들한테 또는 그 시청자들한테 독자들한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작가가 되는 거죠. 그냥 예쁘게 똑같이만 카피할 거면 그냥 취미생이 되는 거죠. 예.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냥 그릴 거라면 그냥 재미삼아서 할 거라면 그냥 취미생이지 뭐 굳이 그 비싼 돈 내고 대학을 올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그리는 취미생이 가장 행복하죠, 사실. 직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이 좀 여유로우면 취미로 그림 그리고 시간 날 때 만화 보고 영화 보고 전시회장 돌아다니면서 전시 관람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고통스러우니까 구경하고 즐기고 누리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또 다른 면에서 본다고 하면 남이 만든 거를 보는 것과 내가 만들어서 보는 것도 좀 차원이 다르죠. 포만감이 좀 다르죠. 그죠? 잘 그린 그림을 보고 잘된 영화를 보고 재밌는 만화를 보고 멋진 전시를 보고 하는 것도 문화생활이긴 하지만 조금 고통스러워도 내가 내 손으로 지금 그렸을 때 그 포만감은 또 말로 하기에 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좋은 면이 있어요. 뭐 말이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그 배낭을 메고 아주 아름다운 그 산 이런데 등산하는 거를 TV에서 보는 거하고 그죠? 소파에 누워서 배 튕기면서 TV에서 다른 사람들이 등산하는 걸 보는 것과 내가 직접 허벅지가 터질 정도로 힘은 들고 땀 범벅이 되더라도 직접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가서 냄새를 맡고 바람을 맡고 그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돌과 나무들을 만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생동감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고통을 좀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는 해요. 안 그러면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배 깔고 누워서 다른 사람이 한 거 그냥 보고 살아야죠. 자, 어쨌든 열심히 그래도 잘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연님이 아주 성실하게 그림을 좀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아까도 다른 그림도 봤지만 상당한 재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된다. 배우면 된다.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뭐 좀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팩뽑기를 하는 이유도 정말 배우면 되는데 대학에서 맨 프로그램 교육만 대부분 하고요. 나도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나는 프로그램 교육을 하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교육은 많은데 정작 연출에 대한 조형에 대한 이런 수업들이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학교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다. 제일 중요한 연출들은 왜 안 가르쳐주고 맨 프로그램 가르쳐주고 학원에서도 맨 테크닉만 가르쳐주고 머리카락 그리고 옷주름만 그리고 있는지 온통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나라도 좀 연출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자, 이것도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일단은 좀 내가 봤을 때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있다면 그림자를 이제 살리기 위한 그림인데 이 각도가 이렇게 왠지 이렇게 달라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벌어지는 거라면
그 광원, 빛이 나는 광원을 중심으로 물체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수 있죠. 그죠? 가까이 있다면. 근데 태양이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그림자들의 방향이 각각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광원을 하나라고 봤을 때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인위적인 조명을 했을 때는 여러 개의 그림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미술학원에서 뭐 정물 하나 석고나 이런 걸 그리다 보면 형광등이 여러 개다 보니까 뭐 진한 그림자하고 약간 연한 그림자하고 막 그림자 뭐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서 가장 진한 거를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위적인 조명을 하지 않고 이건 자연광이잖아요. 그죠? 자연광이니까 빛이 일단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작업한 것처럼 제일 먼저 아주 간단하게 그림자를 먼저 잡아보는 거예요. 일단 이 여학생들이 주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섀도우를 먼저 잡아서 방향을 하나를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뒤로 가면서 넓어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늦은 오후 같아서 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죠? 길어지면서 넓어지지만 멀어지면서 또 약간 연해지기도 하고 형태가 약간 좀 뭉글뭉글해지죠. 정확하게 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이것도 이제 흐림 효과를 좀 줘야 될 정도 뭐 그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은 더 이제 선명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자, 그러고 나서는 이것도 이제 리듬을 보면 그렇죠. 이제 광원이 저쪽에서 오니까 여기 이제 가늘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그림자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 멀리에 있는 것들을 보니 집이 아마 여기에 한 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면에 또 집이 또 한 채가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담벼락이 있는 건가요? 뭐 어쨌든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언가 벽면이 또 하나가 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붕이 이렇게 있는 벽이 또 하나 집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문에 약간 턱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도 아마 벽체가 하나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벽체 이런 정도로 아마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자, 왼쪽은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도 보면 저쪽에 가느다란 거, 멀리 있는 것이 선명하게 이렇게 그림자가 질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좀 될 것 같고, 여기는 아마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아마 대문인가요?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도 덩어리가 있잖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 그 덩어리들이 있어서 그 덩어리들을 살려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자들이 겉에만 좀 이렇게 라이팅이 들어갈 것처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도 빛이 들어오나요?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를 준다고 하면 늘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면 이쪽은 다 지금 전부 다 사실은
빛이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게 다 그늘이 져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이렇게. 아마도 저기 나무가 또 높은 나무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쪽은 여기 이만큼은 다 덮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아마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을 좀 더 살려본다면, 그 다음에 이 하수도도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도가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하수도가 이렇게 막 양쪽이 좁게 그렇게 돼 있나요? 나도 일본을 몇 번 갔었는데 입 벌리고 있다고요? 목이 들어가. 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양쪽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네. 하수구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런 거죠. 내가 너무 대충 그리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막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를 정성 들여서 하나씩 다 봐주기에는 조금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막 그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나는 그 감독 출신이라서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조형, 구성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 뭐 하나를 막 예쁘게 그리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나중 문제죠. 나중에 정말 다 하고 나서 전체적인 그 밸런스나 균형 같은 거 다 맞추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거를 하나하나 들고 파고 이러면 절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빛이 투과가 되는 거 보니까 벽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뭐 망 같은 거요? 예, 테니스장이나 뭐 그런 망 같은 거 아닐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안 그러면 이제 무지 답답해져서 빛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벽체로 하지 않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연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머리카락 그리고 옷 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그 안타까운 청춘들이 너무 그러고 있어서. 그 다 비슷한 그림들을 그거 그리라고 맨날 막 몇 날 며칠을 날새가면서 그거 붙들고 그거 그리고 있고, 가끔 이제 재미삼아서 한두 번 그리는 건 괜찮은데, 그 캐릭터를 그리는 것도 재밌지만 배경 그리는 것도 재밌어요. 정물도 재밌고, 사실 뭐 재미없는 건 없어. 그림은 다 재밌는데. 정말 그림 그린 게 너무 재밌어서 잠을 못 잔 적이 많죠. 젊었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막 뭐 하다 보면 날 새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서 막 잊어먹죠. 근데 지금은 좀 그러질 못해서 이제 직업으로 이제 뭐 회사를 경영을 하거나 뭐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을 막 즐기거나 이러질 못하는 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내가 나를 봐도 좀 불쌍할 것 같아.
그림을 즐길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빨리 은퇴하고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자, 대충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네. 자, 어쨌든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필터링을 또 이제 하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 상당히 밝은 빛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부투를 부드러운 걸로 써야 되나 봐. 그러니까 레이어를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래야 맨 마지막에 필터는 또 필터대로 이렇게 얹어서 줄 수 있죠. 정말로 빛이 엄청나게 좀 강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햇살이 질 때, 그러니까 노을 질 때 그때가 정말 따가워요. 햇빛이. 그럴 때 있어요. 한여름에 이미 6시는 막 지났는데 막 해가 지면서 구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무지 뜨겁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쨌든 그럴지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도 내가 레이어를 이렇게 따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눌러가면서 조절을 해서 내가 어디까지 원하는 농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섀도우도 마찬가지죠. 섀도우도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좀 더 밝게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려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앞쪽에 이 여학생들을 좀 살려주려면 이 번잡한 그림자들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삭제해야죠. 그래야 딱 두 소녀들이 딱 살죠. 근데 막 너무 막 옆에 잡다한 게 많으니까 안 살아요. 주제가.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전봇대들이 아니거든. 근데 막 기둥이 먼저 더 살아요. 기둥하고 소녀들하고 구분이 좀 잘 안 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작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뭘 보여주고 싶으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전봇대를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냥 노을 지는, 이게 노을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해질녘에, 뜨거운 여름날 해질녘에 그 하교하는 여고생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뜨거운 햇살을 걸어가는 두 소녀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주변 것들이 너무 비슷하게 너무 정신없이 산만하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나는 그냥 이 화면에서 뭘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디테일하게 뭘 꼼꼼하게 그리고 안 그리고 나중 문제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배경 진짜 재밌어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원근법을 내는 그런 것들을 또 배워야죠. 이론도 배워야 되고 실무도 또 배워야 돼서 뭐 마찬가지잖아요. 캐릭터를 잘 그리고 싶으면 당연히 인체 해부학을 해야 되듯이 고통스럽지만 배경을 또 잘 그리고 싶으면 당연히 원근법에 대한 다양한 그 방법들을 또 배워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해부학을 안다고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또 투시도법을 배웠다고 그래서 배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형 미학, 그 미장센이라고 하는
그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야기를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아침에 툴 배우듯이 그 프로그램 배우듯이 금방 되지 않아요. 상당한 연륜도 있어야 되고 작품 분석도 해야 되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배들의 작품들을 보고 분석해야 되고 그런 보다 많은 정보들을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해를 해야만 가능해요. 프로그램 툴은 책 한 권 사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건 정말 단순하죠. 예쁘게 그리는 것도 그냥 혼자서도 독학해서 몇 번 그리면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 머리카락 옷주름 그거 뭐 그리기 뭐 어려워. 근데 해부학은 또 열심히 하면 또 될 수 있어요. 투시도법도 열심히 배우면 뭐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 배울 수 있어. 근데 정작 안 되는 건 연출이에요. 그 소실점을 알고 근육을 알면 뭐 하냐고.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연출력이 없고 조형 감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연출미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담우에서 운영한다고 모집을 해봐도 애들이 오지 않아요. 다 머리카락 그리고 옷 그리는 데를 가지 연출을 배우려고 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뭐 조금 교수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아예 수업 자체가 연출이라고 하는 연기 연출, 뭐 또는 장면 연출, 뭐 이런 그런 수업이 없어요. 연출 미학이라고 하는 수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 팩폭기에서라도 또 알려주려고 내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 또 안 오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여기 와준 이 친구들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니까 그냥 그거에 만족해서 열심히 이렇게 열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강의를 들어주러 왔다는 게 기쁘잖아요. 한 사람이 되더라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와준 우리 팬들 감사하죠. 연출 미학을 배우고 싶다고요? 연출 미학을 지금 예약을 받고 있어요. 예약. 인원이 좀 모여지면 하려고 몇 명 지금 예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홍보 게시글을 보고. 근데 홍보 게시글 내가 내려버렸어. 짜증나서. 근데 약간 설담에 찾아보면 연출 미학 치면 나와요. 모집하고 있는 모집 공고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문자 주시면 쭉 그 희망자들을 모아서 나중에 한 10명 정도 되면 그 스케일이 워낙 커요.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반년을 3시간씩 반년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전에도 한 4기까지 해봤는데 학생들이 다 뭐 좀 더 해주세요 막 이래요. 반년을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반년까지만 하자. 그 매주 3시간씩 이론 강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1시간도 아니고 3시간을 주 3시간을 24주를 하니까 그런데도 다 얘기해주지 못할 정도로 배워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연출미학은 끝도 없고요, 정답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면서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서 계속 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툴을 눌러서 그냥 손만 왔다 갔다 머리를 쓰지 않고 손만 쓰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마음이. 내 마음은 다 알려나? 자, 이 정도면 됐죠. 그래도 지연님이 오랜만에 그림을 올려서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봤어요. 하여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예쁘고 간지나는 멋있는 그 모든 느낌에는 그걸 걸맞는 지식과 기교, 즉 근거가 마땅히 따라와야 하는데 그걸 탐닉하지 않는다니 젊은 친구들은 별 수 없구만. 아니 우리 데킬라 님은 나이가 중년이신가요? 여기 온 친구들 다 젊은 친구들인데. 나도 젊어요. 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뭐 동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진실을 듣는 거는 괴로워요, 사실. 예. 다들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얘기, 예쁜 거, 이런 것만 보고 싶어 하죠.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누가 뭐 고통스럽고 싶겠어요, 그 20대 때. 응? 특히 10대 때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막 고통스럽게 그리고 싶지 않겠죠. 자, 그 지연님의 드로잉도 보면 그냥 멋져요. 딱 봤을 때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필력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떤 친구들은 무지 뻣뻣하게 쓰는 친구가 있고 직선을 쓰는 친구가 있고 한데 무지하게 말랑거리겠어요. 선을. 아, 진짜 이렇게 막 부들부들하게 거의 뭐 오징어 수준. 이렇게 막 흐물흐물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탄탄하게 딱 짜여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흐물흐물 그리는데도 틀이 벗어나질 않아요. 완전히 어디가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인비라고 누가 나한테 배워요. 여러분들한테 인비. 그래서 인비가 뭐냐 그랬더니 인체 삐꾸요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 뭐 특별히 막 이렇게 인비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둥글둥글 쓰는 이 선들이 말이에요. 규정을 어딘가 기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어딘가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인체 삐꾸가 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잘. 엄격하게 따지면 해부하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꽤 있는데, 아니, 이렇게 선을 흐물흐물 쓰는데도, 정말 틀 자체가 막 흔들려서 막 이상하다. 막 이거 정말 다 잘못됐어. 막 이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건 지나치게 이 데포르메를 막 어거지로 막 시켜서 마치 어안 렌즈, 그러니까 강광 렌즈라고 하죠. 강광 렌즈를 위에서 하이앵글로 내려다봤을 때처럼 막 이거를 또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게 해가면서 막 거의 이 정도면 뭐 정형외과를 가야 될 정도로 뼈가 없는 뼈 없는 수준으로 막 그리는데도 느낌이 괜찮아요. 원래 그 뼈 없는 닭발이 맛있긴 하죠. 나는 닭발 뼈 바르는 게 좀 귀찮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림이 느낌이 있으면서 부드러우면서도 틀이 다르지 않아요. 정말로 어디가 확 틀렸어 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부들부들하게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연님이 상당한 재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정도로 재능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배우면 진짜 잘할 텐데 진짜 프로가 될 정도로 아까 배경처럼요. 배경도 못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리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배우면 혼자서도 이 정도 했는데 배우면 얼마나 잘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혼자서 이 정도 그리는데 알고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리겠느냐.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리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이걸 위에서 일단 그 할아버지를 위에서 내려다본 앵글이다 보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골반이 나오는 요 골반과 요 상체가 내려가는 이 복부와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요 상체로 보면 이렇게 분명히 중심선이 이렇게 와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연장을 해보면 이게 해부학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면 하체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자면 하체는 지금 골반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맞추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상체는 이쪽에 와 있고 하체는 그죠? 하체는 조금 어긋나 있다. 요 위치가 서로. 그래서 이게
위아래가 상체하고 하체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보이나요? 그래서 복부가 없어 보여요. 복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 골반 위치를 미처 못 알아차렸어요. 근데 해부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요. 그림을 좀 오래 그리면 그냥 딱 보면 그냥 눈에 딱 들어와요. 원래 그렇게 되죠. 어느 분야나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정치를 하던 음악을 하던 체육을 하던 그냥 전문가가 되고 오랫동안 하면 딱 보면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잖아요. 아, 나 음악 하시는 분들은 진짜 놀라워요. 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어디가 그 미세하게 뭐 리듬을 놓쳤다는 둥, 좀 빨랐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좀 뭐가 안 맞다거나 뭐 느낌이라든가 거기에 호흡이 뭐 어쩌다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애니메이터들도 24분의 1초를 제어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애니메이션이 초당 24프레임 퍼 세컨이니까 말 그대로 24분의 1초예요. 24분의 1초를 보고 틀렸다 맞다를 조정하거든요. 나도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을 할 때, 뭐 지금도 감독으로 지금 회사 일을 하고 있지만 3D에서 하고 있는 30분의 1초를 봐요. 나도. 똑딱 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30장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맞추죠.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라인 테스트 같은 거, 동작 앉기, 뭐 던지기, 들기 뭐 이런 거 하면 야, 거기에 한 프레임 튀는 거 보이냐? 요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여요? 나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평생 그림 그리고 애니메이션 했으니까 당연히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듣더라는 거죠, 귀로. 정말 막 20분의 1초, 30분의 1초에 뭔가 호흡이 조금 잘못되는 걸 보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또 야구 같은 것도 보세요. 야구 같은 거 보면 공을 던져서 주자가 달려가서 공이 먼저 들어왔는지 발이 먼저 닿았는지가 정말 아주 미세하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지 않으면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그걸 또 심판들이 봐요. 공이 빨랐는지 발이 빨랐는지. 그러니까 어디나 다 전문가가 되면 그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다 본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올림픽 할 때도 보세요. 뭐 펜싱 같은 거 칼이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던데 나는. 아주 미세한 차이의 그런 경기를 보면서 태권도 같은 경우도 이게 잘못됐다. 저건 뭐 맞다. 정확하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래서 그 감독님들이 옆에 있다가 심판들한테 어필을 하죠. 비디오 판독 해달라.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음악이나 미술이나 감성으로 바라보고 이성으로 행동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야구 예시 맞습니다. 야구 팬이에요? 예, 데킬라님. 심판들 믿을 게 못 돼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오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죠. 특히 뭐 일본 심판들이 주로 자주 그러죠. 빤히 알고 있는데도 우기고 뭐 이러는 경우 있는데 뭐 뒷돈 받고 악의적으로 하는 심판들이 아니라면 정말 공정한 심판이라면 어쨌든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림 그리는 우리도 프로가 되면 딱 보는 순간 어디가 잘못됐는지 구성이 뭐가 잘못됐는지 해부학적으로 대칭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 눈높이가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보여요. 근데 그건 뭐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배우면 다 할 수 있다. 열심히 배우시. 남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 하은님이 그냥 한마디에 뭐를 올렸더라고요. 배우다 보니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눈물을 찍 흘리시길래 내가 거기다 대놓고 그래서 했어요. 맑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열심히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 있을 겁니다 라고 썼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막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 너 이거 원화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는데요. 네, 그래도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막 미친 듯이 막 고통스럽지만 막 열심히 또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감독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 너보다 못하는 애들도 다 감독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배 감독님들이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 산을 오르기도 전에 정말 그 바닥에서 그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래서 꼭대기를 바라다 보면 저기 언제 올라가는지 암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꼭대기를 보지 마세요. 꼭대기를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그 벌레들도 좀 보고 나무도 좀 보고 바위도 좀 보고 폭포를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하고 인사도 좀 나누고 뭐 이렇게 두런두런 그냥 그 자연을 즐기세요. 자연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올라와 있게 돼요. 근데 이 자연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막 올라가려고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올라가려고,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헬기를 타고 가든지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되지. 그죠? 높고 빨리 올라가려면 당연하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거나 헬기 타고 내리면 되지. 뭐하러 등산을 합니까? 그 등산을 하는 이유가 자연을 즐기는 것이지 산을 높이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대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목적지는 알잖아요. 목표는 있으니 그냥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가는 거예요. 난 인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림이라고 하는 도구를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림이라고 하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마치 뭐 서울을 가듯이 그죠? 그냥 고속도로로 막 빨리 가면 빨리 죽잖아요. 이게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목표를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좀 국도로 시골길로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그렇게 두런두런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 운전할 때도 되도록이면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고속도로나 그 신호등 있는 길을 잘 안 가요. 돌아서 시골길로 이렇게 해서 가요. 가다 보면 뭐 정말 그 동네마다 있는 막 멋진 나무도 있고요. 농사 지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뭐 자전거 하이킹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도 젊음들도 많이 보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로 막 무조건 미친 듯이 달려가면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다른 사람 자동차의 똥구멍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동차 운전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가봐야 보이는 거라고는 다른 사람 차 뒷꽁무니밖에 더 있겠어요? 본 거?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남 뒷꽁무니만 쳐다본 거예요. 그냥. 예? 정말 내가 똥구멍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정말 똥구멍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 뭐가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 뒷꽁무니를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그래서 밑에서 어떤 친구는 그래요. 요 맨 밑에 서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야 저기 언제 올라가냐? 나는 야 힘들어서 못 올라가고 너 갔다 와. 나 여기서 막걸리 먹고 있을게. 그러고서 아예 출발도 안 하고 그냥 등산복에 막 배낭만 뭐 비싼 거 메고 와가지고 그 입구에 그 막걸리 집에서 빈대떡 집에서 막걸리 잔뜩 먹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이 좋은 하루였어 이러고서 가죠. 버스 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도전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막 미친 듯이 빨리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나는 산에 오르려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막 내가 막 미술 선생이 되고 내가 감독이 되고 작가가 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작가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사심을 좀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너무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자꾸 꼭대기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목표는 정해져 있다면 나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하고자 한다, 뭐 어쨌든 그 꿈, 희망은 버리지 마시고 거길 향해서 계속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즐기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여러분들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봐주려다가 갑자기 하원님의 댓글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걸 뭐 지금 내가 막 멋지게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해부학적인, 재능은 워낙 뛰어나지만 해부학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해야 되고, 가장 또 좋은 방법은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포스 드로잉을 하는 거죠. 이 전체적인 이 움직임에 대한 그거를 봐서 그린다면, 그죠?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좀 보고 본다면 아주 쉽게 금방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는데 무릎이 좀 빈약해 보여요. 상체에 비해서 약간 위에서 봤지만 그렇게 하이앵글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윗면에서 보면요, 요 측면이 짧아 보이고 이쪽이 더 길어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노인분도 이 가슴 앞면은 숙이고 있으니까 별로 안 보이죠. 그죠? 조금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으니까 여기 허벅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 허벅지의 질량이, 크기가 좀 더 커서 좀 무게를 좀 받쳐줬더라면 그림이 좀 더 안정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고요. 상체는 아주 잘 그렸어요. 뒤에 있는 이 남자는 요 팔만 좀 빤타게 한 것이 포스가 너무 경직되고 안 좋아 보이고요. 주름만 너무 잔뜩 그리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 나라면 아마 이 팔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럼 포스가 아주 편안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멀리 이것도 지금 어깨가 너무 좀 빠져서 그래 보이지만 좀 그냥 이렇게 정도 놔도 편안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뭐 더 좋은 연출을 하려면 운동감을 더 살려야 되지만 굳이 팔을 저렇게 멀리 둘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 그림을 상상으로 그렸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상으로 이렇게 그릴 수는 없고요. 사진을 보고 그렸겠죠. 네. 그죠? 사진 보고 그렸대잖아요. 상상으로 그린 것과 사진을 보고 그린 건 또 엄연히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연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쓰러져 있는 이거는 더 나중에 더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 포스가 상당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포즈예요. 그러니까 이 팔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야만 이렇게 포즈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에 대한 문제가 좀 크고요. 이거 원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두 다리를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이 겹쳐놔서 그 연기 자체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연기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질문이 포스가 제스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르죠. 나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포스는 힘이잖아요. 포스는 힘이고요. 제스처는 말 그대로 그냥 포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죠. 제스처가 형성되는 이유는 포스죠. 그러니까 힘을 가했기 때문에 이 포즈를 제스처가 나온 거, 이 포즈를 쓸 수 있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데킬라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 앉아 있거나 뭐 팔을 대거나 구부려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그 어떤 포즈도 그 인물이 어딘가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포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힘을 주지 않았다면 자고 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가해졌기 때문에 그 포즈를 그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힘이 들어갔는지를 이제 인체 공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힘이 들어간 부분에다가 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좀 더 스트레치를 주거나 스쿼시를 준다거나 좀 더 보다 더 질량을 좀 더 탄탄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부드럽게 해서 힘을 빼준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힘을 그리는 거예요. 포스 드로잉은 연필에다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손에다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이 들어간 그 인체의 물리적인 힘이 들어간 것들을 그려주는 건데 그 힘이 단순히 또 물리적인 힘만 있지 않아요. 그 심리적인 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예요. 이건 뭐 책에 나오는 책도 있지도 않지만 그걸 또 얘기하려면 몇 날 며칠 날을 새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정답을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내가 올린 그동안의 그 포스 드로잉 영상들을 좀 한번 다 보시면 이미 간단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이미 설명을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간단하게 정답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번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스는 힘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포스가 힘이라는 건 아는데 힘이 어디에 가해졌는지 그런 그 힘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러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또 그걸 또 정확하게 또 표현하려면 많은 또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는. 그 금방 안 돼요. 선을 고치는데도 한 반년 이상 걸리고요. 결국 못 고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일본식 그림에 매몰돼 있어서 나한테도 꽤 오랫동안 배운 친구들도 막 1년 이상 배웠는데도 선 하나를 못 고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뭐 한 달 만에도 막 선이 막 바뀌고 막 2, 3개월이면 막 놀랍게 막 발전한 친구도 있고 개인차가 많이 있어서 말은 해줄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힘을 먼저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죠?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선 쓰는 거 하나까지도 다시 배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포스가 제스처는 아니고요. 그 포즈를 만드는 게 포스죠. 근데 그 포스를 그리려면 역시 해부학을 알아야 되고 어느 근육에 어떤 포즈를 취할 때 어떤 근육에 그 힘이 들어가는지 그런 운동학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게 자꾸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근데 또 운동학을 또 공부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운동학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헬스나 뭐 안마 이런 거 하시잖아요. 또 의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서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연출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연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연기 연출 미학적으로 우리는 접근하는 거지 의학을 한다거나 운동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해부학을 그 운동을 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연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뭐 다들 연기를 안 하고 자꾸 또 똑같은 얘기지만 자꾸 머리카락 그리고 옷주름 그리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물 드로 포스 드로잉이면 중력하고 자기가 준 힘이 전부인가요? 중력이라 하면 자연의 힘이고요. 인물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힘과 인위적인 힘, 요 두 가지 외에 뭐 또 있나요? 뭐 외계인 힘? 외계의 힘? 이런 거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빛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빛도 자연광이라는 게 있고요. 인위적으로 하는 건 이제 조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뭐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연적인 힘이 있고요. 인위적인 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외계의 힘이 있으면 그때 또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지금 그 지연님의 이 그림을 보고 내가 그림에다 직접 낙서를 좀 했네. 아주 선을 아주 유연하게 부드럽게 멋지게 잘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점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전체적인 걸 잘 잡아내고 있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잘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뭐 비슷하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잘 그리고 연기를 하고 포스 드로잉을 하려면 좀 배우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혼자 독학하는 것 치고는 와우,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예. 대단한 재능, 대단한 뭐 열정, 노력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냥 거저 뭐 갓난애기로 태어났는데 뭐 갑자기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시지각 능력도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림을 했겠지만 또 본인이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또 이 정도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걸 배우고 표현하는 방식이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 정말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결국에 또 가면 정답은 없다. 뭐 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나 정답이 없다고 그래서 모두 다 정답이 되거나 마구 만들어도 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연출론이라는 게 있고 미학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걸 좀 배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도 제가 그린 걸 좀 팩폭해 주셨으면 하는 걸요. 네,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일찍 오지 않아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지금은 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도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여기 그림들은 대부분 다 연습하고 본인이 분석을 해가면서 연습을 한 거지 뭔가를 그린 걸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자 한다기보다는 연습한 과정을 보여준 것 같아서 특별히 뭘 봐줄 만한 게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아주 정성스럽게 정말 오랜 시간을 이걸 다 읽고 오랜 동안 시간을 생각을 해서 댓글을 쓴 거예요. 많은 장문은 아니지만 나름 쓴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데킬라님도 이렇게 뭐 크로키를 하건 일러스트를 하건 만화를 하건 뭐 배경을 그리건 뭐 애니메이션을 하건 뭐 뭐든지 그림에 대해서만큼은 뭐든지 해서 보여주시면 순서대로 피드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하은님 피드백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하은님 거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하나 설명하려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그림 하나 가지고도 3시간, 4시간 이상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러지 않나요? 배경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하나 가지고 막 한 3시간, 4시간씩 걸리던데. 근데 나는 이제 전체적인 연출을 보는 입장에서 아주 심플하게 전체적인 것만 보지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뭐를 어떻게 그린다까지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이 정도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킬라님은 다음에 좀 올려주시면 그림을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여간 하은님 못 봐준 거 다음 주에 좀 봐주는 걸로 조금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 지연님 정말 멋진 그림 보여주셔서 고맙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 앞으로도 하시고 계속 그림 자주 보여주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반년 만에 왔네. 반년 만에 그죠? 네. 자, 하여간 뭐 오늘도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